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추론적 읽기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 학습 목표를 보면 추론적 읽기에 대해서 좀 힌트가 있죠.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저 예측 같은 걸 잘 못하는데요. 네, 예측해야 돼요.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어야 된대요. 생략된 걸 저희가 어떻게 추론해요?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끝까지 공부를 하면 추론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생각열기가 하나 있는데요. 생각열기에 보니까 다음 두 의복 중 각 옷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학생들이 못 푸는 문제라네요. 자, 학생들 대부분은 왼쪽 이순신 장군이 입는 갑옷을 고르겠죠. 근데 정답은 오른쪽 옷이에요. 오른쪽 옷은 여러분 뭘까요? 예, 임금님이 입는 옷이죠. 자, 그러면 누가 더 갑이에요? 예, 오른쪽이죠. 임금님이죠. 자, 이것은 아르바이트를 해봤거나 아니면 네, 사장님 밑에서 돈을 벌어본 갑질을 하는 사람 밑에서 을이 되어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광고라는 거죠. 에이 선생님 뭐 그런 광고가 다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갑질하지 말자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글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부터 추론적 읽기를 할 건데 대부분 애들이 이러죠. 추론해봐 이러면 이게 뭐야? 뭔 소리야? 모르겠다 이러죠. 왜 그러냐면 생략돼 있고 숨겨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뭐라 그러죠? 밝을명 보일시 명시적. 그렇죠. 글 안에는 겉으로 안 드러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 생략된 걸 추론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뭘 갖추어야지 추론을 잘할까요? 예, 세 가지입니다. 퀴즈죠. 1.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2. 경험. 3. 표지. 배경 지식은 이런 거죠.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거 알고 있어. 두 번째 경험. 난 여행 같은 거 많이 가봤어. 그래서 알고 있어. 이런 거죠. 근데 표지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표지는 옆에 이렇게 돼 있네요. 내용이나 구조를 알려주는 표시를 말함. 내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언어적 단서임. 뭐래? 자, 그 아래 보니까 선생님이 찾아온 거는 다른 사물과 구별하여 알 수 있도록 한 표시나 특징이랬는데요. 이 표지는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네, 신호등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뭐지? 건너지 마. 파란불이야. 건너도 돼. 자, 그런데 글을 읽다 보니까 첫째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추론할 수 있죠? 이 글은 둘째, 셋째가 있겠구나.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뭐죠? 이 앞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겠구나. 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으면 앞에 A라는 문장과 뒤에 그러나 이후에 B라는 문장이 서로 반대겠구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앞뒤 문장의 관계를 추론했죠. 그랬을 때 이 그러나는 뭐지? 맞습니다.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라 불러요? 표지. 자, 우리 길 가다가 표지가 잘못돼 있어요. 자, 이리 가면 동해시입니다 했는데 자꾸 들어가도 동해시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거 뭐지? 맞아요. 잔혹 드라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추론하면서 읽기 할 때는 세 가지. 배경 지식, 경험, 표지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예상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1. 우리 집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았다. 자, 이 글에서는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죠? 예. 이 아이는 이 글을 쓴 사람은 고양이 집사다. 둘째. 이 집 고양이는 새끼를 낳은 거 보니까 암컷이다. 자, 세 번째. 새끼를 낳은 거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었구나. 네 번째. 또 새끼
새끼를 낳았다라고 하는 걸 보니 그전에도 새끼를 낳은 적이 있겠구나.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기말고사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학생이죠. 왜요? 기말고사 공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또 기말고사 공부를 한다는 걸 보니 중간고사 끝났네요. 아유, 중간고사 망쳤구나. 대학 잘 가려면 중간고사 잘 봐야 되는데. 그쵸? 맞습니까? 또 이 학생은 뭐지? 오, 그렇죠. 내신 성적을 포기하지 않은 학생이네. 어떤 학생이 이렇잖아요. 나 내신 성적 필요 없어. 같은 번호 찍을래. 이럴 텐데 이 학생은 공부에 열정이 있네요. 자, 기억과 니은에 선생님이 얘기한 어떤 것도 없는데 선생님 뭘 했어요? 추론했어요. 자, 그럼 기억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가 뭐죠? 맞습니다. 예, 또라는 단어죠. 또가 표지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숨겨진 주제나 글쓴 목적, 의도를 추론해야 되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쓴 거야? 여러분, 예전에는 손글씨만 있던 시절에 이렇게 어떤 글이 오면 선생님들이 이거 도대체 누가 쓴 거야? 왜 이런 글을 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글 써본 적 있나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소설을 우리가 서사적인 글이라 하는데 소설에는 인물의 행동과 대사, 여러 사건, 배경 묘사가 등장하죠. 우리가 이걸 근거로 인물의 성격과 특성, 뭐라고 그랬죠? 캐릭터, 그렇죠. 그 다음에 사건과 사건의 관계, 배경의 상징성. 여러분, 소나기란 소설 아세요? 거기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보라색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보라색이 주는 느낌? 그렇죠. 약간 우리 주인공이 어찌 될 것 같아요. 또 복덕방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해 가을 유난히도 날씨가 추워서 코스모스가 까맣게 타 죽었다. 배경 묘사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네, 주인공인 안초 씨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기사는 어떨까요? 선생님, 신문기사는 팩트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신문기자들을 기레기라고 하는 거 보니. 그쵸? 그래서 OX 문제 해보겠습니다. 신문기사는 사실적으로만 읽는다. X죠. 신문기사는 추론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X입니다. 다시 볼까요? 신문기사도 미루어 짐작해야 된다. 추론적으로 읽어야 된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얘네들도 이러네요. 그래서 네가 무슨 말 하려는 거야? 이러는데 그건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글 하나를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첫째, 제목부터 봐야 돼요. 36.5도의 인간의 경제학. 여러분 몇 도예요? 선생님들 요즘 아침마다 열을 재는데 나는 36.2도더라고요. 선생님 파충류인가요? 선생님 혹시 냉혈동물인가요? 아니고요. 36.5에서 앞뒤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경제가 뭐죠? 돈 버는 거, 은행 가는 거, 주식하는 거. 근데 경제는 온도가 있을까요? 경제하면 좀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경제도 좀 따뜻하게, 인간스럽게 한번 다뤄보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래서 1문단부터 문단을 봤더니 1문단에 보니까 선생님 밑줄 그어봤죠. 전통적 경제학,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런 말이 있네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그러네요. 인간의 치취가 제거됐대요. 36.5도가 아니래요. 예? 그리고 호모 에코노미쿠스는요. 되게 이기적이래요. 근데 그러나 라는 말이 있죠. 이게 표지네. 그래서 선생님 표지에다 삼각형 했네요.
근데 경제학이라는 게 되게 이기적이고 차가운 줄 알았는데 최근에 반대의 깃발을 드는 경제학자들이 나타났다. 여러분 나타났다를 뭐라고 그러죠? 등장. 뭐라고요? 등장. 자, 그래서 일문단에 보니까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문단에서 한번 추측해 볼게요. 자, 이 글 전체는 무슨 내용이야? 1. 전통 경제학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다. 2. 전통 경제학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였다. 한계라는 말은 뭐죠? 단점. 전통 경제학이 갖고 있는 어떤 나쁜 점. 딩동댕동 맞습니다. 이 문단부터는 전통 경제학에 대한 반대 의견이 등장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아요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맞습니다. 뭐라 부른다? 추측하며 읽기라 한다. 자, 이쪽 볼까요? 선생님이 추측해봤어요. 추측해서 도식화 하나를 해봤네요. 전통적 경제학을 호모 에코노미쿠스라 부른다면 최근에 등장한 경제학은 호모 에코노쿠스가 아니다. 자, 호모 에코노쿠스가 차갑다면 이것은 따뜻하다. 그럼 이게 36.5도 경제학이에요? 이게 36.5도 이게 36.5도 경제학이겠죠. 이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단 넘어가 보니까 도로나 공원처럼 도로. 여러분, 누구는 도로를 걸어갈 수 있고 누구는 못 걸어가고 이러나요? 아니죠. 공원. 누구나 공동으로 쓸 수 있어요. 그거 이름 뭐죠? 공공재. 자, 공공재의 대표적인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예시. 자, 여러분, 공공재라 한다. 뭐라 그래요? 정의. 뭐야? 정의? 예시? 여러분, 경찰이 우리 학교 3학년 1반 1번은 지켜주는데 3학년 1반 2번은 안 지켜주나요? 아니죠. 우리나라 군인이 말이에요. 3학년 5반 1번은 지켜주고 3학년 5반 2번은 안 지켜주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찰 서비스, 국방 서비스도 다 공공재라 부릅니다. 됐습니까? 거기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도로나 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걷는 것을 공공재라 부른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공공재의 개념. 그렇죠. 개념. 여러분, 인간도 개념을 갖춰야 돼요. 그럼 여기 왜 그런데라고 표시해놨죠? 맞습니다. 이게 표지예요. 자, 이 앞의 내용을 갖고 그런데 하고 그 다음 넘어갔죠. 자, 공공재는 한 가지 나쁜 점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팔 수 없대요. 여러분, 도로를 지나갈 수 있는, 여기 와서 사십시오. 미사일 사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만약에 기업은 없는데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500만 원을 내면 우리가 이제 국방을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사요?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이렇게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들여서 공공재를 생산한다고 해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지켜주는데 왜 내가 돈을 내? 자, 이거를 공공재라 부르기 때문에 공공재는 자, 개인이 사요? 기업이 생산해요? 아니죠. 자, 생산 공급을 누가 합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정부. 누구라고요? 정부. 자, 여기 답 한번 풀어볼까요?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주체가 공급하는 주체는 누구요? 정부. 누구라고? 정부. 여기 이응 기억은 뭐죠, 여러분? 이거
이걸 왜 냈어요? 자, 이 위에 거는 뭐고요? 예컨대니까 뭡니까? 예시죠, 예시. 예시. 됐습니까? 예. 자, 두 번째. 자, 공공재의 반대편에 있는 재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공재랑 반대되는 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 이거 좀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재화. 예, 사유재죠. 맞습니다. 사유재. 공공재의 반대말은 사유재. 자, 추론 하나 더 해볼까요? 경제 주체는 누가 있을까? 자, 아까 뭐라고 했지?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은 누구? 정부. 예, 정부도 경제 주체네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엄마가 맨날 가계부 써. 예, 가계. 또 뭐가 있죠? 예, 기업. 또 누가 있죠? 예, 정부. 그 다음 누가 있죠? 예, 개인. 자, 개인이 뭘 만들어 팔아. 그럼 경제 주체야. 정부가 뭘 만들어 팔아. 예, 공공재들이죠. 경제 주체죠. 예, 기업이 뭐 삼성이 갤럭시를 만들어 팔아. 경제 주체? 기업이죠. 우리 집에서 뭐 엄마가 가계부를 쓰면서 돈에 대해서 관리해. 그럼 가계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가계. 이런 것들을 경제 주체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완전 똑똑해졌네요. 그럼 이 문단은 무슨 내용이에요?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이유가 나왔어요. 왜? 아무도 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문단 볼까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래, 도로가 필요해. 그래, 경찰이 필요하지. 하면서도 절대로 돈은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어차피 누군가가 도로를 만들 거고 난 거길 다니면 되잖아요. 자, 이래서 돈도 내지 않고 날름 남의 차에 올라타려고 해요. 이런 사람을 뭐라 불러요? 모임승차자. 자, 그러면 공공재를 누구에게 맡겨놓으면, 어떤 주체에게 맡겨놓으면? 시장. 시장은 뭐죠? 돈 내고 물건 갖다 내고 물건 팔고 보통 기업이 시장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내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돈을 안 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요 문단은 시장이 공공재를 생산 공급 못하는 이유. 다른 말로 시장은 주체가 되지 못해. 뭐의 주체가 못해요? 공공재. 오, 똑똑한데? 자, 4문단 보겠습니다. 4문단. 자, 4문단을 볼게요. 자, 4문단은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끌어왔죠. 공공재에 무임승차한다는 거는 되게 겉으로 보면 되게 합리적. 왜? 왜 내가 돈 내야 돼? 응? 이거 뭐 남이 해놓은 거 내가 뭐 같이 타고 간다고 해서 뭐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라고 돼 있죠. 이렇게 모두가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여기 질문 하나가 있죠. 질문이 있으면 답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질문할게요. 모두 다 무임승차만 하려고 해.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될까요? 또는 모든 인간은 무임승차만 하려고 할까요? 뭔가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험을 하나 해봤대요.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어머나, 여러분 오랜만에 듣는 종소리죠? 자, 지금부터 하는 게 실험이에요. 이 실험은 10명이 필요합니다. 10명, 딱 10명이야. 자, 10명에게 표를 50장을 줬어요. 됐습니까? 50장. 자, 지금부터 이건 공공재의 무임승차를 과연 할까 하는 실험이에요. 자, 5문단을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주머니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 하얀 주머니, 하나는 공공. 이렇게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요. 이렇게 두 개의 주머니에, 선생님 여기도 해놨네. 그래서 거기다가 공을 넣어야 돼요. 1인당 50개를 넣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개인 주머니에다 넣으면 1,000원을 줘요. 그럼 내가 50개를
개인 주머니에 다 넣으면 얼마가 되죠? 1,000원 곱하기 50개. 맞습니다. 5만 원. 자, 그 다음에 이 주머니에 공공주머니에 공을 넣으면 500원 밖에 안 줘요. 내가 50개 다 공공주머니에 넣으면 25,000원인데요? 그런데 여기 공공주머니는 뭐가 가능하죠? 그렇죠.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같이 쓸 수 있어요. 계산 빠른 친구들 있네. 맞습니다. 개인 주머니에 50개의 주머니를 다 넣었을 때와 공공재에다가 50개를 다 넣었을 때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실험에 뭐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자, 이 다음에 이렇게 돼요. 이거 뭐라 그래요? 과정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문단에 보니까 반면이라는 이걸 뭐라 부른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표지예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득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굴을 깎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기적일까요? 자, 우리 여기 파란 상자와 흰 상자를 한번 추론해 볼게요. 흰 상자는 어떤 뜻일까요? 이기적인 거. 맞습니다. 호모 뭐죠? 이름이? 에코노미쿠스죠. 푸른색은 뭐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남도 잘 사니까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이타적. 자, 요건 뭐죠? 호모 에피쿠루스가 아니죠. 자, 그럼 이건 뭐죠? 푸른색은 공공재네요. 자, 4문단 볼게요. 자, 최종적으로 여러분 아까 계산해 봤죠? 만약에 내가 이기적으로 하면 나는 5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요. 5만 원이죠. 그러면 10명이니까 총 5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공공주머니에 넣으면 내가 넣을 때마다 다른 사람도 가져가기 때문에 1인은 25만 원만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10명 모두를 계산해 보면 250만 원이 돼요. 몇 배? 5배. 자, 여기 볼게요. 이기적인 집단일 때는 50만 원. 100% 이기적이면 100% 이타적이면 250만 원. 그렇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250만 원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2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계산해 보세요. 100% 이기적으로 할 것 같아요? 자, 여기 결과가 나왔어요. 예? 8문단 볼게요. 8문단. 결국은 흰 상자에도 넣고 푸른 상자에도 넣는 게 둘 다 도움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9문단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 아래 선생님 계산하느라 이렇게 해서 선생님 계산이 약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두 다 무임승차만 할 줄 알았잖아요. 10문단 볼게요. 그런데 아니었대요. 무려 40에서 60% 사람이 10명이었으면 4명에서 6명이 푸른 주머니에 공을 넣더라는 겁니다. 자, 공공재 생산 비용에 자발적으로 기여를 한 거죠. 도로가 놓이면 나뿐 아니라 내 자식들도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11문단을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통적인 경제학을 버려야 될 때가 왔다 이 얘기예요. 전통적인 경제학은 인간이 이기적이고 무임승차할 거다 이랬잖아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앞에 질문이 있었죠. 질문. 뭐죠? 무임승차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모두가 언제나 무임승차할까? 아닙니다. 무려 인간은 40%에서 60%가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을 하더래요. 자,
깊게 읽기에는 선생님이 몇 개만 할게요. 자, 몇 개를 해볼까요? 여기 보면 2번 필자가 과연 바로라는 말을 왜 썼어요? 네, 앞뒤 문구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내려갈게요. 자, 왜 이 사람은 가정, 만약 그러하다면 이라는 가정을 썼을까요? 개입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가 생산 공급하는 공공재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이 실험을 한번 볼까요? 인간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아닙니다. 결론은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인 건 아니었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넓혀 읽기를 보겠습니다. 1문단에 보니까 어머, 미국에서 심리학에서 그 금, 은, 동 메달을 탄 사람들의 심리를 해봤더니 이 문단. 누가 제일 불행했더래요? 예, 은메달. 누가 제일 행복하더래? 동메달. 왜 그래요? 왜 그랬대? 은메달. 아우씨, 내가 금메달 할 수 있었는데. 이래서 슬프고요. 동메달. 야, 내가 4등이었으면 메달 없었잖아. 그래서 행복하대요.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해요? 왜 가난해요? 나는 꾸준 핸드폰 쓰고 있는데 제가 최신 폰을 써서. 우리는 30평에 사는데 쟤는 100평에서 살아서. 그래서 슬픈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쩌면 늘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게 워낙 내용이 많아서 이제 몇 개의 퀴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퀴즈 가로놓기를 낼 테니 여러분은 그 퀴즈를 하시면 되고, 이 학습 활동은 선생님 역시 PPT를 올려줄 테니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 자, 문제은행도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세요. 중간고사 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읽기? 추론쪽 읽기 72쪽까지 여러분과 해봤습니다. 안녕. 다음에 봬요. 바이바이.